2023년 7월 31일 국제법무팀입니다. 무역협회 실제 상담 및 자문 사례를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영문 계약서 작성할 때 용어 사용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무역협회 기타 실제 상담 및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니 이제 이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업체와 영문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상 상대방 업체의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대방 업체가 본인들의 의무 사항을 쉘이 아닌 will로서 계속 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쉘이 아니라 will로 의무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대방 업체한테 계속 우리는 이제 의무 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이제 용어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단 쉘이라든가 will, may 이런 사용은 법적 효력, 특히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 사례 내용들을 보면 해외 업체와 영문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상대방 업체가 이제 의무사항들이 많은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업체가 본인들의 이제 의무사항을 쉘이 아니라 will로서 계속 기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will로 계약서를 표기를 하더라도 이제 분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법적 효력 이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권리가 강하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상대방한테 쉘을 계속 주장을 하여서 영문 공급 계약을 맺으실 때 당연히 이제 영문 계약서에 will이 아닌 쉘로 주장을 하셔서 그렇게 체결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네, 쉘의 경우는 지금 화면 보시면 보통 상대방의 구속력이 있는 의무 조항을 쓰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주체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지닌 표현입니다. 그래서 쉘은 이제 의무 사항을 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계약 불이행으로 법적 책임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계약서상 쉘로 표기를 하고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권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모든 의무를 쉘로 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쉘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꼭 해야 되는 걸로 자꾸 표기가 되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will이나 may로 표현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거나 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구속력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will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느냐 may라고 표기하지 않았느냐 뭐뭐 할 수도 있거나 뭐뭐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속력이 있지 않다라고 나중에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권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쉘이라는 단어로 이제 문구들을 다 맞추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ust라는 이제 구속력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는데 이 must는 계약서에는 자주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법칙이라든가 뭔가 불변의 진리 같은 거를 표현할 때 must를 이제 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어 표현법의 차이기는 한데 계약서에서는 거의 shall을 많이 써야 된다. shall, shall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쓰셔서 이 계약이라는 거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가지고 권리와 그 의무가 정확하게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shal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쉘과 반면에 이제 will 같은 경우는 하겠다 또는 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영문 계약서 표현을 할 때도 MOU 같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러한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 will이라는 이제 당사자의 미래 의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하지 본 계약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의무가 강제가 돼야 되거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 will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will도 쉘처럼 의무 부과의 용도로도 많이 쓰여지기는 하지만 쉘과 같이 이제 확실하게 강한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꼭 알고
계약서 선택을 하실 때는 쉘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을 하시면 뭐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약한 표현인 may 같은 경우는 조동사 중에 이제 may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낱말의 뜻처럼 주체의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주로 많이 씁니다. 사실 이제 서양 국가에서 영어를 이제 주로 쓰는 서양 국가에서 may는 굉장히 이제 예절을 중시하거나 좀 젠틀하게 표현을 할 때 may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에 이 may를 서면으로 쓴다, 그거는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영미권의 예절을 뭐 중요시하고 젠틀하게 이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may란 조동사는 주로 갑이 을보다 현저히 협상의 우위에 있을 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변경할 여지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본 계약서를 쓸 때 이제 굉장히 분쟁 여지가 많아질 수 있는, 메이라고 썼는데 이제 상대방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뭔가 어떠한 내용을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메이라는 용어 자체로 나중에 틀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만 믿고 어떤 뭐 납품을 하거나 물건을 제작하거나 하는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횡포에, 대기업의 횡포, 메일을 쓰는 대기업의 횡포에 굉장히 많이 크게 손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이라는 단어는 이제 계약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MOU나 아니면 어떤 의향서 같은 이제 어떠한 일을 한번 추진해 볼까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역협회 기타 상담 사례, 이제 기타의 트레이드 프로라고 하는 전문가 상담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무역 클레임이라든가 계약서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뽑아서 쉘이나 윌, 메이 같은 이제 용어들이 영문계약서 작성할 때 이 용어 사용 하나가 얼마나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큰지, 당사자의 구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한번 작성이 되면 서명을 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구속력이 생기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작업이 뭐 시작이 되거나 착수가 되거나 이제 구속력을 가져서 뭐 강제 이행을 하거나 진행이 이제 되는 게 이제 계약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쉘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좀 더 확실한 표현이다라는 거, 그리고 will이나 may 같은 이제 표현들은 좀 애매한 표현이고 계약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특히 must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강한 어구이긴 하나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용어로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쉘이 이제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 must 같은 경우는 뭐 뭔가 뭐뭐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무슨 어떤 훈계조의 용어라든가 아니면 뭐 불변의 진리를 표현할 때 이제 보통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계약하는데 이제 민사적인 이제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중 국제법무팀은 국제 분쟁을 진행하고 해결을 포함해서 영문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수정 작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랑 이제 어떤 계약서 상담을 하시던지 검토를 하시는 상황들을 한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